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지금 최상병 특검이 부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보기만 해도 무서운 저격수입니다. 윤석열 저격수 1 최강욱 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강력한 분들 다 모였습니다. 무슨 저격수가 이렇게 맨 정과만 들리고 내 피해자지 무슨 저격수예요? 웃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이름만 나오면 이제 바로 장전 들어갑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너무 저격수만 있으면 또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또 바람잡이도 필요하죠.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만 나오면 진짜 치를 떠는 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당선자 박수로 모십니다. 와. 이분은 겉으로는 사람 좋아 보이지만 그렇죠.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짜 그 무서운 거 확인된 거예요? 예. 무서운 사람이야. 아 진짜요? 무서운 거 맞냐고요? 무서워요. 외모, 표정, 말 맵시만 사람 좋아 보이지. 아내는 까매요? 아내는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예. 언제 볼 수 있죠 아내? 예, 지금 계속해서 장전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 가운데 가장 화가 많이 나 있는 분입니다.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아니 애를 둘이나 낳아버렸기 때문에 네. 나는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아들도 있어요. 난 군대도 보내야 군대 돼요.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다. 이상하죠. 네, 오윤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강력한 두 선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진봉 교수의 발언량 미리 챙겨주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언론 학자시니까요. 예. 언론 이야기 잠깐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87년 이후 2년차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최저입니다. 최저. 최저입니다. 고개도 못 들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착 초대를 내서 삼겹살 구워서 드시고 김치찌개 끓여서 드시고 계란말이 예쁘게 그럼 잘 말더만. 말기는 잘 말더만. 나라도 잘 말아먹고 네. 나라 한번 말고 계란 계란 한번 말고. 말고 이렇게 기자들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나눠 드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다뤘는데 이게 사실 심각해 보입니다. 거기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자들에게 해외 연수를 약속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돈으로 해외 하는 연수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세금으로 가는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올해는 20명, 내년에는 80명. 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히고 있는데 그렇죠. 와, 이런 식으로 당근 주면서 기사 잘 써달라면 이겁니까 뭡니까? 저는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 언론인들 해외 연수를 지원을 합니다. 언론진흥재단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합니다. 삼성언론재단, LG 상남언론재단 이런 일반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그 마련된 기금으로 기자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보통 1년 체재비 그러니까 가족들 체재비를 다 주고요. 비행기표까지 공급해줘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 혜택 받고 간 사람이 비판하기 어렵죠. 비판 못하지. 당연하죠. 그리고 그분들을 매년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모임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끼리 카르텔이네. 그렇죠. 카르텔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제가 있었던 학교에도 3명인가
명이 왔었어요. 기자들이 기자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네네. 그분들이 연수하면 1년을 있다가요. 근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연수 받는데 수업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자마자 바로 영어 수업 듣기는 좀 어려움이 어렵겠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은 오지 않고 이제 띄엄띄엄 오세요. 이게 와서 수업도 듣고 뭐 이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수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들의 1년 동안 체제비, 비행기표 그리고 이분들이 학회를 가면 학회 가는 비용까지 다 제공을 해줘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 언론 길들이기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란법 때문에 사실은 이게 김영란법 통과되고는 좀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이거 다시 좀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숫자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LG나 삼성이나 언론재단에서 숫자를 좀 줄였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란 말아주면서 우리가 또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언론들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는 게 정확히 따지면 그게 대통령한테 집행권이 있는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원래 대통령이 하는 거 별도의 당연하죠. 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부 조직도 아니라고 언론재단은.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따라가겠죠. 따라가겠지 당연히.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식판 들고 대판이야. 계시는 분들이 표정이 밝고 더 주세요. 아니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저 지검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좀 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 어떻습니까? 채찍과 당근을 잘 구사하죠. 아 그래요. 예. 이제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우선은 막 달래보죠. 술 사주거나 또 뭐 약간 특활비를 주거나 해가지고 달래거나 또 말 잘 듣기려면 특활비 많이 주기도 해요. 와.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이제 저 같은 끊어버리고. 경우는 막 쌍욕을 해대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장이 말하면 다른 검사들은 오금이 저립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하면 대통령한테 오금 저는 사람 많을 건데요. 제가 이 정권 초기에 저한테 이제 그 아마 이 정부 고위직이었는데 저한테 그 대처법 윤석열 대통령 대처법이죠. 네. 그걸 간접적으로 물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분은 어떤 직에 있는 분이길래 그걸 물어와요? 이제 정부직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대응법을 알려줬습니다. 네. 화를 많이 낼 거다. 지금도 뭐 경로설 계속 나오죠. 화의 단계가 있다. 화낸다, 대노한다, 격노한다. 대노 다음이 경로군요. 경노. 경로라는 거는 항상 쌍욕을 포함하고 있는 그 대노와 경노의 차이는 일반적인 욕과 정말 쌍욕과 그 차이군요. 네. 대노 경노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 불안해지죠. 뭐라도 네, 계속해 주세요. 네. 대노의 상태에서 네. 경로로 갈 때까지 더 만들어라. 그래야 대노에서 경로로 가면 스스로 이제 화가 줄어들고 서로 이제 죽는다. 화가 죽는다. 경로까지 가야 되군요. 그럴 때 조근조근하게 해라. 보고를 할 때 조근조근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화를 더 나니까. 조근조근하게 하면은 더 화를 내요? 예. 더 열받게 해라. 결론은. 그 예전에 김두식 선생이 얘기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로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화를 내게 해서 근데 늘 사람들한테 욱박 지르고 눈물 흘리면서 화내는 건 아니에요. 또 자기가 아쉬운 상황에서는 그렇게 또 사근사근하게 존댓말하면서 소탈한 아저씨 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저하고 얘기할 때의 상황은 굉장히 저한테 공손하게 아주 친근하게 얘기한 상황만 2번 있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할 때,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변호사 할 때 무슨 일 때문에 한번 중앙지검에 제가 조사 입회하러 갔었었는데 당시에 윤대진 1차장을 통해 가지고 꼭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실에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중앙지검장 방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 앉아 있는 그 접견 테이블에 이렇게 저를 앉히더니 막 이렇게 앉아 세상 친근한 표정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막 훌륭하시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그때 현안이 뭐였냐면은 국정원에서 왜 저기 국정원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무슨 자료 보내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때 있었어요. 네. 그거를 뭘 자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자기가 수사를 하는데 무슨 고충이 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양승태 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계속 뭘 느끼고 있다.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두루두루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 심각성을 알려야 된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2번째는 청와대 들어와서 임명장 받고
나가면서 저하고 통화가 됐는데 아 총장 임명장 받고 나가면서 받은 날 나가면서 통화가 됐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착한 검사가 없어. 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대통령의 뜻을 그렇게 받들어서 다 아니까 진짜요? 진짜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야 대단한 사람.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이렇게 되고 그러네. 약하다고 느끼면 바로 이제 화내고 대노하고 경노하고 그 피해자가 이성이 네. 지금 제가 전화기다 됐고 채널A 수사할 때 네. 그때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네. 네가 뒤질라고 한장했냐? 그런 네가 얘기. 눈깔에 배는 게 없냐? 어머나.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동기야 두 분이 아니 쫄자가 아니야 동기야. 진짜요? 30년 동안 같은 검사예요. 네. 제가 공부도 더 잘했어요. 더 잘했어? 어떻게 사법시험 한 번에? 아 진짜 더 잘했고. 아, 심지어 같은 반이었어 또. 같은 조. 네. 연수원은 같은 조로 서로 놀거든요. 네. 16명 정도가 노는데 근데 그렇게 막말을 해요? 막말을 하고 그럴 때 제가 또 줄 때는 조곤조곤 얘기하고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이런 쪽을 또 최 의원 그 기소 문제로 또 한참 할 때도 네. 저한테도 이렇게 막말을 했죠. 아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고 총장이고 지검장 예, 지검장 시절에 저도 이제 중앙지검이 직원이 1,300에서 1,500명 됩니다. 네. 이를 지휘하는 검사장한테 공적인 전화를 해가지고 네. 예? 야 이 새끼야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야 XX야. 최강국 빨리 기소하라고. 예. 어머나. 와.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네, 어지럽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구슬려 봅니다. 그러다가 내 편이 안 될 것 같을 때 이렇게 이제 짓밟는다는 얘기고요. 네. 내 편이 구슬렸는데 내 편이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당근들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편이 안 된 사람들한테 화를 냈다가 그 이후에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또 괴롭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범죄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게 우리는 최상병 건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그런 건들이 의심받고 있는 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네. 근데 이게 검사 때부터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검사 때도 본인이 환심을 사야 될 대상이 있으면 아크로피스타 자기 집으로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네. 본인이 고기 굽고 계란말이 하고 이렇게 아, 하고 진짜로? 그때부터 부인이 술 그때부터? 따라주고 예. 그렇게 그때부터 그거 얻어먹고 온 사람들 많아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있고 검사들도 많고 야, 근데 그런 거는 참 잘하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모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했더니 되더라. 대통령까지 되더라가 되니까 그렇죠.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자기, 있으니까 자기 그 방식 방식에. 그대로 너무 쉽게 하는 거야. 그렇죠, 계속. 그렇죠. 그거예요, 딱. 근데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이성윤 지검장 얘기 들으면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인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군대에서도 계급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진급하고 동료직에 진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적으로 전화하면 네. 그렇게 쌍욕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우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자네 왜 그런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야 뭐 XX야 이런 얘기를 못하죠. 동기 중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예. 그거는 인간성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닥이야 바닥. 네. 자, 오늘 갈 근데 길이 이분은 왜 웃고만 계시냐고. 아니 이제 오연혜 씨 네. 오늘 갈 길이 뭔데 뭐죠? 화를 여기서 다 쏟아내면 알겠습니다. 네. 끝날 때 우리 다 누워 있어야 돼요. 예. 지금도 힘들어. 지금은 사실 계란말이 건 하나다는 거예요.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자, 마침 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 나오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책임지는 검사들은 싹 교체가 됐지요. 서울중앙지검장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 예. 근데 그 이후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취임식 만찬에 초대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탁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디올백을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를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지검장님이 좀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깨달음. 이 사람들은 유지. 계속 유지. 유지 말고 다른 얘기로. 유지 말고 유임. 이 부장검사 계속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아. 요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요거 네.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반적으로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행사합니다. 근데 총장의 의견을 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앙지검의 부장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제청을 해서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인사하는 거죠. 네. 이게 중앙지검사장은 그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다. 차장검사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중앙검사장이 부임한 후에 네. 차장이나 부장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안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참고만 할 뿐입니다. 네. 결국 핵심은 장관이나 용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임한다. 네. 그러면은 누구의 의사겠습니까? 만약에 유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예. 그러면은 그건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임할지 쳐낼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해요. 첫째는 이창수 지검장은 왜 이런 요청을 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검사장 차장이 지휘부고 부장과 검사들 그 소속 검사들이 수사팀으로 봅니다. 네. 부장이 수사에서 보면 허리예요. 실질적 수사를 하는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네. 부장이 차장이나 검사장을 들이받기 시작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도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지금 이 부장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게 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봐야 되겠군요. 마음에 맞는 거죠. 네. 수사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네네. 마음에는 맞는 거죠. 부장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고로 차장보다 부장이 낮은 사람이에요. 예,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예, 그거 헷갈리신 분들 예, 많아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같은 말씀이죠. 뭐 거기 인사라는 거는 메시지예요. 결국 그 의중이 드러나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사팀을 그대로 놔두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이게 지금 브레이크 파열음이 난 것 같으니까 그럼 수사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네. 지금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현장에서 수사를 하던 검사 중에 윤석열 사단의 핵심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부장 검사를 시킨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냥 놔두면 이 친구들하고 얘기가 돼서 잘 덮는 순서로 가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여기도 못 믿는구나. 요거를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결과를 봐야 알겠군요. 검찰 내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친윤은 가고 찐윤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또는 윤가근 한가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 폭탄주 마시고 같이 했던 특수했던 이런 분들이 약간 가고 새로 이제 윤석열 새로운 라인이 만들어진다는 신호도 있고요. 네. 윤석열 가까운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이 더 멀어지고. 이런 말이 검찰 내부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돼 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개국 공신들이 검찰 요직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도 못 믿어서 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창수라든지 뭐 등등을 이제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개국 공신도 못 믿는 지경까지 왔느냐? 이게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쿠데타 세력의 속성이지. 옛날부터 박정희도 5.16 쿠데타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난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해봤기 때문에 더 못 믿는구나. 그럼 자기가 어떤 식으로 등 뒤에서 칼을 꽂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더 서로 두려워해요. 그러면 새로 들인 이 라인들이 내 편이라는 확신은 또 없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이창수 지검장이 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수사 보고 받은 거예요. 네. 그 보고 받을 때 안 물어봤을까? 아니 예를 들어 확인하거나? 이창수 지검장이 한번 테스트를 거쳤잖아요. 전주지검장을 하면서 거기서 한번 거쳤죠. 앞에 전주지검장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대통령 전 사위에 관한 사건을 그렇게 뭐 집요하게 안 했다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관련 사건을 엄청나게 탈탈 턴 거야. 전 사위인데 그 가족들까지 막 탈탈 턴 거야. 전 사위. 전 사위야. 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흡족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신윤이 찐윤이 된 거죠. 원래 윤석열 라인이 아니거든. 이창수 검사는 누가 봐도 그 계통이 아닌데 네.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꿀이 떨어진 거야. 갑자기 호박이 굴러 들어온 거야. 네. 그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그늘에 있던 애를 양지로 데려다주면 더 충성한다.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네. 그걸 노리고 있겠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창수를 안 쳤는데 가령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역시 또 쳐낼 수 있겠군요. 전화 걸어서 이제 쌍욕하는 거죠. 바로. 그러면 지금은 쌍욕 전 단계인데 그렇죠. 그럼 지금은 가령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도 보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저 이제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네네. 그 검사 인사는 우리 최 의원님도 해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저도 해봤잖아요. 검사 인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지할 것이냐, 또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것인가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겠죠. 또 윤 전 검사도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 충성할 것처럼 얘기하고 네. 검찰 개혁도 다 찬성하고. 네. 근데 취임한 후에 변했잖아요. 틀었잖아. 예. 그렇다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사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전에는 인사 전문가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인사 전문가를 데리고 누구요? 모셔와야 돼요. 그럼 김전 수석이죠. 민정수석을 그래서 네. 만들었구나. 그분은 검찰과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인사 전문가예요. 예, 인사 법무부, 통입니다. 검찰국, 검찰과가 검사 인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검찰과장도 했고 국장도 했고 법무부 차관도 했고 차관도 있고 대검 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 인사 전문가군요. 인사 통입니다. 민정수석실을 생뚱맞게 갑자기 만들었어. 네. 그리고 김주현을 거기다 앉힌 거야. 이 아니 사람.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그 김주현 검찰국장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동욱 총장 뭐 혼외자 문제 어쩌고 찍어내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최동욱 찍어내기. 찍어내기가 왜 그랬어?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하도록 하라고 총장이 지시한 것 때문에 찍어내기 한 거네. 그러니까 정권이 아니에요. 불편했으니까. 그 수사팀 팀장이 누구야? 댓글 공작 수사팀 팀장이. 윤석열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이에요. 예. 그거 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예.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윤석열 검사를 지방으로 돌리면서 좌천시키고 찍어내기를 한 인사의 주역이 김주현 검찰국장이야. 근데 그걸 데려다가 또 그 정호성을 비서관 시킨 거는 유도 아니야. 이뭐 이렇게 그 족보가 어려워. 이거 따라가기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려면 안 되고 이거야말로 조폭 카르텔이라니까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인간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느 날 이성윤 검사한테 그렇게 쌍욕해놓고 갑자기 민정수석 와서 해달라고 하는 식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제안 안 왔습니다. 그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맞잖아요. 제가 김주현 검찰국장 때 그 있었던 일 말씀드린 거는. 그럼 의원님 네. 김주현이가 내가 한번 좀 칼집 맞아보니까 칼을 좀 쓰더라 해서 이번에 데리고 온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때 이제 인사를 통해서 검찰 조직을 어떻게 길들이고 장악하는지 그 솜씨를 본 거지. 솜씨를 봤구나. 네. 자기가 비록 당해봤지만 네. 쟤는 기술자야. 저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는 저기서 방비할 거야. 진짜 조폭 영화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근데 검사장 인사를 할 때요. 저도 해보니까 이 차장 부장 인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검사장 인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밤을 새서 고민해야 되고 이쪽으로 보기도 저쪽으로 과해가지고 딱 지표는 뭐 개혁성 이걸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어렵죠. 이 사람이 승진시켰을 때 또는 여기 보직을 줬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장 인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인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중적 행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어느 조직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쟤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극단적으로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님 시절에 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저하고 견해가 달랐던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아, 그게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그 친구 믿을만하다. 그러고 뒤통수 맞았지. 그렇게 그 놀리시면 안 되죠. 아니 사실이니까. 그 정도로 황당하다니까요. 뒷통수가 아니라 앞통수. 그렇죠. 정면에서. 정면에서. 아직도 아파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검찰 인사를 다루면서 진짜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정도는 하자라는 주의자지 아주 뭐 강직하거나 아니에요. 아주 진솔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마치 너무 정의로워서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그거 아니라는 걸 좀 정리해 주세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전에 제가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로 막 뜨기 시작할 때 이분은 원래 정의로운 검사라기보다는 검찰이 세상의 제일이고 검사가 최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송경호 아니 윤석열 뜰 때.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송경호 검사가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뭐 사건을 가지고 막 이거는 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내가 진실을 위해서 뭐 투신해 이런 사람 아니에요. 단적인 예가 예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님을 감금을 해놓고 차장들이 몰려가가지고 최강욱이 기소하는데 왜 당신이 결재 안 하냐고 협박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때 주역이에요. 감금도 당했어요? 아니 왜 자꾸 아픈 부분을 계속 꺼냅니까? 아니 팩트니까. 이렇게 두드려 맞고만 다니죠 이분은. 맨날 마음이 감금당하고. 너무 안 좋대. 제가 그 최강욱 의원 기소 문제로 윤석열과 첫 번째 부딪혔어요. 총장 시절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을 기소해라. 그래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인지를 해놨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소를 하지 왜 나한테 떠넘기느냐? 검사장이란 게 아무리 우리 부하 직원들이 부하 검사들이 기소자 해도 검사장이 오케이 납득이 돼야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조사해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당장 오늘 중으로 기소하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차장들한테 얘기하고 차장들이 이제 저에게 계속 압박을 와가지고 하고. 시간이 갑니다. 총장님 명령입니다. 기소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안 들으니까 전화상으로 그렇게 이제 무지막지한 욕을 하고 그래도 제가 안 들으니까 이제 또 차장들이 심야에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사장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송경호가 있었어요, 진짜요, 그거는? 아니 그래서 전결로 진짜네. 이거 바꿔버렸잖아요. 중앙지검장 결재를 빼버리고 차장 정결로? 차장 총장이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너무 자존심 상한다. 저는 그래서 이제 검사장 결재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거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아침에 8시 기소했다 8시 몇 분에 하여튼 기소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날이 이제 차장들이 인사 있는 날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인사하기 전에 기소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8시경에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무조건 저를 기소를 해야 돼. 왜냐하면 지네들이 해야 되니까. 총장이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밤중에 밤 12시까지 무조건 해야 검사장을 되니까. 가둬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 날 인사 발표가 9시 반인가 10시에 나는데 그 30분 전에 저를 기소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금이라는 표현이 쓰셨는데 강금이라기보다는 와가지고 검사장실에 와가지고 기소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협박 공갈. 그러니까 압박 정도로 순화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하거나 막 해가지고 왜 기소하느냐 기자들이 막 전화하고요. 기자들이 왜 그러는 거야? 기자들이 뭔데? 아니 왜 방문을 발로 기소 안 차고. 하냐? 기자들이 왜 그래? 명백하다는데 뭐 기자 이런 기자도 있었고요. 제가 집에 가서도 또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도대체 왜 명백한데 기소 안 하냐? 정말. 아유 또 눈물 난다 또. 눈물 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그렇죠. 조사해보고 제대로 좀 확인해서 기소하더라도 하자 이 입장이었어요. 절차적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적. 최광욱 의원이 그 당시 비서관이었는데 조사를 안 받은 상황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저는 검찰에서 기소를 3번 됐는데 한 번도 검찰 가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소하는 거예요. 이게 피의자한테 필요한 것이 헌법상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 판단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피의자의 권리가 당연히 절차적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피의자를 조사해보고 아 이게 피의자 말이 안 맞고 이쪽 말이 맞다 하면 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피의자가 수긍을 하게 된다. 네. 모든 국민들한테 그럴수록 절차적 권리 보장해줘야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절차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검찰에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건 가운데 최강욱에 그렇게 목을 맸던 이유가 뭐예요? 저를 좋아하니까. 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총장 되는데 네. 제가 많은 그 반대를 하고 아.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아, 그거 다 알고 있구나. 네, 그렇죠. 아. 그럼 반대는 계속 했었어요. 그럼 내부에서? 아, 우리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거의 홀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 지금 제 처지를 보시면 예. 뭐 하여튼 어쩌다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공적인 일을 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적인 보복을 할 거라고 그건 말이 안 예상이 되지. 됐지. 네. 그래도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는 그렇죠. 게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아예 행여나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 하면서 뭐 인사청탁을 받고 뭐 부인이 무슨 명품백을 받았다거나 그런 걸로 그렇게 기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면 또 덜 억울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재직 시의 업무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관계에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검찰권을 남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다가 집중하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 누가 하나 표적을 설정하면 문제야. 그러니까 실제 민생에 정말 그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사건은 네.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검사들 다 빼가니까 그렇죠. 수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네, 아유, 아. 진짜 문제입니다, 의원님. 아니 근데 이게 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강경되고. 근데 그렇죠. 어떻게 언론에도 잘 안 나고 이렇게 조용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미지는 언론에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 거물유착이라는 너무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와 2년 만에 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항명을 저지른 윤석열이 네. 도와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명을 다 좋아하는. 예. SNS 그때 안 하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대세라는 게 있는데 그때 대세는 윤석열은 영웅, 윤석열과 싸우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 이게 이제 대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던 분위기고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진실로 수면 위로 또 오르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인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인데 예. 이것도 이제 그 검찰 이슈단 말이죠. 예, 예. 검찰도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검찰은 왜 김성태 전 부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15년 구형입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3년 6개월 구형을 했는데 김성태 전 부회장에게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검사장님. 그래서 제가 그 정치 검찰 대책단 특별 대책단의 제가 팀장입니다. 지금요? 민주당. 지금요? 네. 원래 단장이 계시고 팀장인데 국회 두원도 안 했는데 네. 지금 당선인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무직이지만 제가 구치소로 다니고 수원지검 법무부도 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특검법을 아마 개헌하면 바로 발의할 건데 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김성태가 과연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는지 네. 이걸 특검으로 밝히자. 특검으로 갈 계획을 갖고 예, 있으니까. 예.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익숙한 범죄잖아요. 누구에게요? 그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 주가 조작을 자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처벌이 좀 세요? 주가 조작이? 엄청 세죠. 엄청 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갈 수가 물론이죠.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정원의 조사 내용으로 보면
쌍방울이 자기들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돈을 준 거고 대북 사업을 띄워가지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의도를 네. 준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싹 빼버리고 이재명 때문에 줬다 이렇게 좀 몰고 가는 거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는 이게 거야. 이제 옛날부터 정치 검사들이 해오던 제래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하고 그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판사는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통하는 말인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자기한테 협조하고 자기들이 타겟으로 표적으로 삼은 사람한테 그 불리한 얘기를 해준 사람은 최대한 가벼운 범죄로 줄여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는 심각한 범죄가 있을 때는 중요 범죄는 다 빼버리고 지엽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기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모님 같은 사람 그냥 사문서 위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기소하고 네. 이런 거는 이제 공범관계가 명백한데 네. 한 사람은 완전 흉악범으로 기소하고 그렇죠. 한 사람은 그냥 빼버리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검사들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못 할 텐데.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설마 문화로 자리 잡은 건 아닐까 하는 진짜 너무 무서운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친정이지만 제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런 한간에는 제가 의원이 되면 검사 동일체 원칙처럼 검찰을 편들 거니라 이런 의심을 생각도 제가 하고 있죠. 예, 그렇죠. 네. 저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원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정말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 수원지검에서 그 이화영 씨 관련해서 이재명 씨가 진술을 하기 위해서 뭐 연하나 술을 반입했다는 얘기, 네. 그다음에 전직 고위직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얘기,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가 조작 대북 성공 관련 주가 조작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바꾼 거 네. 이런 것을 특검으로서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검찰이 부인하고 있고 네. 또 이건 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예, 특검 수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준 교사라든가 이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걸 또 민주당 대책단에서 네. 여러 번 특검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네.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 보면 네. 실체가 드러나고 이에 따라서 검찰도 염려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당원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네. 반드시 규명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거는 민심 동일체 원칙입니다. 민심 동일체. 예, 민심 동일체 원칙. 그러니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일종의 문화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가슴 진짜 아픈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제가 관찰해본 검찰은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이고.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가지고 했잖아. 그게 다 밝혀져 조작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그 사람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문제 없다고 했던 사건을 꺼내가지고 다시 보복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정말 법원에서 잘 하지 않는 인정을 해가지고 대법원 확정까지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검사 멀쩡하게 다들 승진하고 네. 변호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네. 자 여기서 어떤 갈림길에서 내가 험난하지만 정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해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승진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답은 자명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 보를 안 받고 훨씬 잘 나가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엔 다 잊어버리고 누가 그걸 했는지도 몰라. 맞아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프고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사 탄핵권을 맞습니다. 발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한 명 두 명이 문제가 일 있을 때마다 검사들 계속 탄핵해야 돼요. 그래야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지난번에 오랫동안 제가 검찰에 있었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비판한다든가 언론이 비판한다든가 국감에서 비판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네. 당연히 그러려니 해버려요. 그죠. 근데 작년에 이제 실력적으로 탄핵이 왔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무서워요. 위력도 있고요. 그렇지. 이런 거를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어떨 때 위협을 느끼는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의심합니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편을 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검사 동일체가 아니고 당원 동일체 또는 민심 동일체 민심 동일체. 가겠다. 예. 그 후배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검사인 후배 예. 또는 검사 출신 후배 후배들.
들 사이에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금 인식되어졌으면 좋겠어. 이분이? 그래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지. 아니 이미 그렇게 상당 부분 인식돼 있어요. 인식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 후배 검사들이 좋아하는 검사는 기본적으로 술 잘 사주고 잘 놀아주는 선배. 네. 술을 한 잔 안 하시거든. 좋다. 심지어 저녁도 안 먹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인사 청탁 해결해주고 들어주는 검사. 도움이 되니까. 요거를 엄청. 예. 그걸로 골목대장 하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이는 맞군요. 맞아요. 외톨이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 제가 그 총선 전후 여러 후배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요?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검찰 인사를 보니까 특정 라인이 윤석열 라인이 독식하는 걸 보고 정말 열받는다. 네. 이런 검사들 전화를 많이 받았고 네. 또 총선 전후에 걸쳐서 김건희 씨 수환조사 한번 못해가지고 검찰 조직이 이래서야 되겠냐. 네. 이 울분을 토하는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정의로운 후배들이 네. 있고 그 후배들이 저한테 네. 전화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4년 전에 저한테도 그런 전화 하는 게 많아. 그렇지 최강욱이야. 형님 진짜 억울하신 거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저의 억울함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검찰을 반드시 바꿔달라. 후배들 중에 저한테 네. 정말 울면서 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 동일체.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뭐 당원 동일체 반드시. 그럼 네. 검찰 개혁을 원하는 검사들이 조직의 몇 % 정도 있어요? 퍼센트로 보기는 그런데요. 대다수의 검사들은 개혁을 원해요. 대다수? 예. 그런데 이렇게 정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라든가 이런 건 소극적인 검사들이 있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인사 개혁을 원하죠. 예. 내 자리가 보장되는 인사를 원하는 거지. 역시 최강욱이야.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니까. 네. 내가 쟤보다 예를 들면 내가 이창수보다 그 동안에 훨씬 앞서갔는데 그렇죠. 왜 내가 중앙지검장이 안 되는 그렇죠. 거야? 이러면 삐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야. 네. 그래서 저는 정의 검사, 부정의 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청군 백군이 있다. 맞아, 저는 맞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민심 동일체로 민심 동일체. 갑니다. 당에서는 당원 동일체, 네. 밖에서는 국회에서는 민심 동일체.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잘하는 두 분한테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제일 싫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그런데 정호성은 청와대 기밀을 유출해서 최소한하게 넘겼다는 혐의로 1년 6개월형 선고를 받았어. 네. 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사면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기괴한 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본인이 아주 나쁜 놈이구나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청와대로 들인 거야. 와. 이 기괴하거든요. 이게 제일 기계예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돼. 궁금한 게 내가 수사를 했던 범인하고 그 검사하고 친해지는 일들이 좀 있습니까? 있죠. 있죠.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수사했던 범인이 있는데 예. 내가 검찰 옷을 벗고 나가서 그 사람의 변호를 한다고요? 아니 예. 검사 때도 친하게 지나지. 대표적인 게 박지만 조응천 관계 아니에요. 예? 조응천 검사 시절에 박지만 수사해서 구속하고 그 뒤로 박지만 씨가 마약 문제 뭐 여러 문제를 계속 일으켰잖아요. 그때마다 인생 상담 해준 사람이 조응천 검사야.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를 되게 예.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의원님 조응천이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조응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래 검사였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박근혜 때 공직기관 비서관이었잖아.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인데 왜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니까. 너무 그동안에. 긍정적이야. 오, 깜짝 놀랐네. 유명한 얘기지. 윤석열 전 검사 새로울 것도 없는 게 중앙검사장 시절에 조선일보 회장하고 술 먹었고 술 유흥 가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사에서 기소한 사람의 피고인이죠. 어. 중앙일보 어. 그 회장하고 술자리 유흥적 갖고 또 관상과도 대동하고 네. 이런 걸로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어. 불문을 하긴 했지만 불문 받았어요. 어. 불문 처분 받았는데
수사 중에도 이런 분이 무슨 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내가 너무 순진한 질문이네. 일관된 어떤 인생의 준칙이나 인사 원칙이 있는 것 아. 같아.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미치겠다. 자기가 잡아넣은 사람은 일관되게 다 사면 복권해주고 네. 일관되게 다 자리를 줘요. 네. 좋은 자리를. 이게 일관되게 계속 해왔어.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관성 중에서도 또 명확하게 지키는 거는 자기한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넣어서 자기가 괴롭히고 자기가 다 사면 복권했는데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빠진 사람이 나야. 나만 사면 복권 안 해주고 자리를 안 주는 거야. 저도 빠졌죠. 저 동기에다가 아니 기소는 안 되셨잖아요. 기소세 재판 받잖아요. 맞다. 기소 받고 재판 받고 징계 다 해가지고 오늘 네. 취소 수석 내려고. 죄송한데 두 분 그 징계 배틀을 벌이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화를 내셔야 됩니다. 아니 정호성- 이 정권에서는 중요한 훈장도 될 수 있는데 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기괴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우리 의원님은 불안감의 발로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막 화를 내고 등치도 뭐 저기 하고 막 거격한 언사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뭐 1시간 얘기하면 59분 떠든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뭐랄까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렇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걸로들 인식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본인의 약점이나 그런 걸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아.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제가 보기엔. 불안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안하죠. 아니 본인도 그동안에 계속 선배들을 배신해온 역사를 통해서 커온 사람인데 얼마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서열 1위가 됐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네. 박근혜 대통령 진짜 촛불 탄핵을 했었던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정호성 일을 보면은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대통령실로 드린 거잖아요. 네. 국정농단 시즌 2를 준비하는 건가? 국민들한테 선포하나? 어. 국정농단을 본인이 이거 했잖아요. 수사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걸로 대통령 됐다고 해도 과언이 근데 아니죠. 다시 불러드린다? 아 그러면 국민들한테 나 국정농단 시즌 2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것밖에는 안 일종의 돼요. 불안감의 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근데 높이 평가를 했던 게 정호성이 진짜 입이 무겁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집에서 와이프한테 맡겨놨던 휴대전화가 장롱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자백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나한테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오게 되면 한번 경험한 사람이 내 측근에 있어야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라는 불안감, 믿음 이게 작동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저도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괴하다. 제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에 썼어요. 기괴하다. 내가 검사 생활 30년 했어 이런 건 처음 보고 네. 또 국민 한 사람으로 봐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말씀하셨죠. 불안감도 있겠지만 네.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있죠.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해서 뭔가 고리로 뭔가 해보려는 거 아닌가. 뭔가 있지 이런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뭐 이해가 해석이 안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괴하다. 믿고 기댈 때는 소위 극우 세력밖에 없는 거지. 아.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했던 극우 세력이 그나마 20%를 지켜줘야지 자기가 이게 20%가 붕괴되지 않고 탄핵당하지 않는다. 네. 변희재는 태블릿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메인 테마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또 또 있어.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네. 이슈가 예. 남아 있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 그렇죠. 관련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마구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고 거부권 행사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국민들에게 대놓고 수사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50억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윤석열 검사도 뭔가 좀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말라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검사라고 해서 인기를 끌고 대통령까지 된 분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공정과 상식, 예, 권수.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유혹이 있더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나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뭐 몰래 뭘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부권 행사만큼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대놓고 해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맞는데 윤혜야 네. 알아 나도 아는데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묻고 싶은 네네. 거야. 제가 죄송합니다. 늘상 주장하지만 윤석열 전 검사 평가할 때 세상 물정 모르는 중학교 2학년을 평가를 해요. 네. 중학교 2학년은 저 중2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은 뭐냐 자기밖에 몰라요. 네. 자기가 아프면 세상이 다 아픈 거고 제가 안 아프면 세상이 남도 안 행복한 아픈 거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전 검사는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을 옮겼을 뿐이지 똑같은 행동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봐봐 대놓고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데 검찰총장 시절에 어떻게 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래요? 우리 오윤혜 선생 말씀처럼 일반 시민들의 상식 수준으로 놓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입장에서 보면 60년 넘게 살아온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이나 자기 정체성이 나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지. 나의 권력과 자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네. 너무나 거기에 지금 정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본인이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보면 뉴스도 그렇지만 녹취록도 나왔고 김종대 전 의원이 칼럼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성근 전 일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중에 본인이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잖아 결국은. 네. 그걸 막고 싶은 거지 결국. 네. 결국 이제 뭐 부결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87년 이후 최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럼 힘이 없잖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단 속도 잘하고 표단 속도 이렇게 잘하는지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을 옮긴 것처럼 네. 당근과 채찍을 잘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잘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의원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있죠. 임명지. 임명지. 이거는 제 가까운 친척도 지금 고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관두고 나와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백수 생활 오래 하고 있는 저기가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네네. 공무원들 관두면 원래 공공기관에 이렇게 가서 뭐 자리 보통 하잖아요. 그러죠. 네. 그게 다 올스톱 돼가지고 지금요? 진작부터 선거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절대 자리 그거 하지 마. 이게 용산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비어 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90몇 개가 비어 있다고 얼마 전에 나왔지 통계로도. 와. 자리 언론에 보도가 이름까지 됐지. 다 언론 번호까지 보도가. 다 임기가 끝난 사람을 교체하지 않고 그럽니다. 계속 비워놓고 있었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또 너무- 똑똑해. 아니, 그러니까 검찰 집단이랑 국민의힘의 조직이 그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게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굴종하고 공포의 지배를 당하면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게 소위 보수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 구조의 특징이라는 거거든. 그게 계속 발현되고 있는 거죠. 아니 공공기관 빈자리 채워두고 이런 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네요. 예. 속성을 막 되게 이게 잘하는 비오더라고 거야. 하고. 아주 나쁜 짓이긴 합니다만 참 이럴 때는 아주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암기력은 최악인데 잔머리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그것도 웃기는 게 진짜. 검찰에 있을 때 문재인 정부 인사를 가지고 시비 걸어서 환경부 장관 하셨던 분 구속하고 네. 우리 인사비서관 균형 인사비서관도 구속하고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뭐였냐면 장관의 권한인데 왜 청와대에서 이 자리를 이 사람으로 하라고 했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야. 맞아. 김은경 환경부 장관 네. 이런 분들을 본인은 지금 뭐든지 너무 그러니까 뻔뻔해. 4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장 자리가 네. 77곳 와. 공석으로 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진짜 야, 이게 이 나라냐 이게? 자기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본인 거야 이게. 세금이 다 자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대로 거죠. 하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하실 때가 아니고요 지금. 아 지검장님, 진짜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다 밝혀내가지고 처벌해야죠. 아, 이래도 돼요? 그러라고 제가 국회에 가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서 그러라고 저를 국회에 보낸 거고요. 네. 아니 와. 요거는 잠깐 좀 정치권 이야기인데 이번에
부결이 된 표수를 이렇게 보니까요. 네. 재석 의원 294명 중에 찬성이 179명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가 111명, 무효가 4명인데요. 이 표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안철수 외 4명, 다시 말해 5명이 찬성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었지. 요거를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유일하니까 요 숫자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저기 야권에 이탈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한 기사가 어제 잠깐 뜨는 걸 봤었는데 네. 지금 의석이 총 재적 의원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으로 아직 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296명이에요. 그렇습니다. 300명 중에 4명 빠지고 네. 296명 중에 2분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하죠. 네. 한 분이 지금 윤관석 구속 의원, 중이고요. 네. 하나는 이수진 동작 이수진 의원이 네. 출석을 안 했다는 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수진은? 글쎄 뭐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아니 뭐 아니 삐치면 안 나오는 자리입니까? 책임하네 그러면 안 진짜. 돼. 글쎄 말이야. 진짜. 아무튼 뭐 그거는 아름답지 예. 못한 모습인데 예. 하여튼 근데 294명 중에 네. 제가 한번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민주당 현재 의석이 155석. 응? 거기다가 야성향 비교섭단체 의원이 정의당 6, 새로운 미래 5, 그다음에 개혁신당에 4, 조국혁신당 하나, 기본소득당 하나, 진보당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173명이에요. 173. 3 거기다가 여섯 명. 무소속이 지금 9분인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친야 무소속이라고 할 만한 분이 윤미향, 이성만, 박완주, 전예숙, 이상헌 의원 이게 5명이야. 네, 5. 그럼 더하면 178명이잖아요. 네. 178. 근데 찬성표가 179표였단 말이에요. 179. 네. 김웅은 찬성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안 안철수. 수는 없지. 그러면 딱 안철수- 맞아. 안철수는 무효 아, 4표에 있을 것 또요? 같아요. 저는. 아 진짜 그 사람은 이제 철수 시켜주세요. 아니 이거 물론 뭐 추정입니다만 네, 뭐 추정이죠. 일단 추정인데 잠깐만 나는 하지를 말든가 진짜. 안철수는 제가 비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네, 감지권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추정인데 그 추정이 만약에 맞다면 안철수는 나는 참 합리적인 사람이고 민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대외적으로는 알리고 그리고 투표할 때는 무효를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예상할 수 있죠.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아니 왜?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으로 대외적으로 보였으면 실제로 찬성표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진 않잖아요. 왜냐? 무기명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보면 제가 국회에서도 보면 뭔가 그 마음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더라고. 누군가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거는 그 천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닫아놓고 거기 가서 가부만 쓰는 거예요. 글자로. 세상에. 그러니까 한글로 그것도 가부만 쓰면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걸 못 써가지고 무효가 4명이 됐다는 거거든 지금. 아니 설마 무슨 새싹방 어린이도 아니고. 아니 진짜 그런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리고 뭐가 두렵지? 이 아 진짜 그 왜 나와요? 국회의원은 그냥 집에 있지. 아니면 이럴 수도 말을 있지 하지를 않을까요? 말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보이려고. 싶어. 그리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행여나 민주당에 좋은 일을 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효표 찍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아니 하네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무효표 찍는다고 하든지 아니, 안 그럼- 가겠다고 하든지 했어야지. 아니죠. 그렇게 예. 하면 비상식이 되잖아요. 왜요? 비상식. 아니, 최- 본인이 지금이 더 찬성하겠다고 비상식 했잖아, 같거든요. 본인이. 지금이 더 비상식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최홍 의원이 얘기했듯이 찬성하겠다고 하는 그래, 것은 말을 통과를 했는데. 시켜주는 거예요. 찬성이란 말은. 네네, 맞습니다. 무효는요 이걸 부결시킨 것과 동일한 아니, 동일한 효과예요. 거죠. 맞아요. 네, 그건 그럼 맞죠. 찬성하라고 했던 말은 거짓이 되는 거지. 아니, 그 그건 말을 한 맞죠. 게. 네. 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니요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은 안 했을 것 그래요? 같고 아, 저는 더 누가 재밌는 일이 쳐다보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저는 더 앞으로 더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게 한 명 차이 나잖아 지금. 네. 네. 그러면 그 한 명이 서로 자기라고 할 것 같아 이제. 어머나. 아니, 무기력이니까? 이거는 저는 솔직히 내가 한 거다. 김웅도 내가 비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때문에. 네. 그런데 김웅을 나는 좋아하지 않잖아. 네. 근데 나는 김웅은 찬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죠. 예. 첫 번째 표결부터 찬성했으니까 유일하게. 예.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는 누가 그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찬성한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이름이
가가지고 두 표가 나온 적이 있어. 두 표. 맞아, 요건 팩트야. 두 표 나왔는데 한 명 이상민 누구야? 의원이 정말 삐져가지고 탈당하시게 된 이유 중에 내가 그거 하나 있다고 생각해. 의원들이 다 오더니 하나는 형이 찍은 거, 하나는 내가 찍은 거라고 다 전부 다. 여러 명이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한 명 찍은 사람이 있거든.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요. 알아요? 네, 그분은 이상민 의원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 찍은 걸 찍어봤어 이렇게. 그래. 나 이거 인증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이상민을 찍은 민주당 의원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자기인 걸 아니까 한 명인데 죄다 자기가 찍었다고 하니까 뚜껑이 열려서 탈당했다. 실제로 이상민 의원이 그때 굉장한 배신감을 나한테 토로하신 적이 있어. 야, 다 지가 찍었대요. 근데 안철수 이 사람은 진짜 대선 때부터 아주 그냥 국민들 속을 다 뒤집어 놓는데 맞습니다. 일가견이 있어요. 차라리 그럼요. 인터뷰를 하지 말아요. 아니, 말을 하지를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정이긴 한데 이 추정이 만약에 맞다면 진짜 안철수는 언론사에서 진짜 보이콧 해야 됩니다. 취재 보이콧. 취재 보이콧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 싫어요. 근데 한 번씩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이상한 행동을 하시잖아요. 뭐요? 목소리도 한 번씩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요새 언론이 국가를 위한 거 취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21대선은 이제 폐기됐고 네. 22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참 정말 씁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매일매일 분노해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정말 괴롭습니다.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이 그 현장에 가보면 아스팔트에 앉아서 대학병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특검 수용하라. 맞아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할지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잘못 뽑은 거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청년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어서 네. 그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군 사망 사고가 지금 계속 또 있고. 네, 최근에도 그러니까 그 훈련병 또 이렇게 예. 사망한 것도 있고. 네. 지금 의료 개판됐잖아요. 아. 신규 암 환자들은 빅5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문제가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의료 문제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진짜 심각해요. 근데 이거를 안 다뤄요. 예, 기지를 못해 주제가 네. 다른 게 아니 근데 많으니까. 그 정말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심각해. 너무 예. 무서워요, 솔직히. 내년에면 이제 1,500명 증원대가. 증원됩니다. 의대 그런데 정원. 그 사람들을 가르칠 교수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사표했잖아, 사표. 예,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최상병 이 특검법이 부결이 됐지만 부결됐다고 좋아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권이 당연하죠. 윤석열 정권이 이거 가지고 뭐 좋아하고 지금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요 국민의 마음에 횃불을 당겼다고 생각해요. 촛불이 아니라 횃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걸 국민들이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기 자식들과 자기 형제들 또 자매들을 군대 보내놓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이건 지금 본인들이 잠깐의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거의 끝이 다 왔다고 보여져요. 저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또 세상에 이 정리돼 있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게 있죠. 세계은행이 발표한 그 부패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떨 때 부패가 높아지는가? 네. 권력에 취해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하게 되는 경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3가지 요건이 있는데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책임질 가능성은 적을 때.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지잖아. 이게 군 장성, 검사, 현 대통령을 생각해 보시면 네. 그대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국민들이 염장을 질렀다고 봅니다. 네. 이 최상병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분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갈등이 매우 심한 것 같다고 진중권 씨가 또 최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 내부에 도는 얘기는 네.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합니까? 그건 분명하군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그 검사들 속성을 잘 아시잖아요.
이해관계 맞으면 다시 합칠 수도 맞아. 있고요. 아 그래요? 이거 무슨 가치 의식이라든가 역사 의식이 있다든가 아. 가치가 뭐 공유한다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떻게 또 합칠지 모릅니다. 아. 이게 실제로 전화 걸어서 쌍욕했다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런 소문이. 검찰 내부에서. 네. 그래서 윤곽은 한가운 얘기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비속어를 쓸 정도로 화를 냈다 그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네, 그런 관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두 사람이 합칠 수도 있다. 그렇죠.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장 깊숙이 가장 아프게 찌를 사람도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둘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함께 저지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찌르면 내 손에도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야 상관없죠. 누가 먼저 죽느냐로 싸움으로 가는 거지 이제. 아, 원래 그런 거잖아.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했어요.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기막혀 하고 있을 거라고. 아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어. 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서로 기가 막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이런 얘기 다룰 때는 아닌데. 아니 하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로 나오냐 마냐 맞아요. 이게 또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는데 나오려고 한쪽은 애쓸 테고 그렇죠. 한쪽은 막으려고 애쓰겠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죠? 그렇죠. 예.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부결시키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있다. 예, 예. 아. 지금 보는 걸로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제 곧 국회에 입성합니다. 예. 네. 거기에서 우리의 응어리를 좀 풀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요런 데 나와서 우리의 응어리를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타격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난 분이야.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이 너무 싫어할 것. 내가 윤석열이라도 뭐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엄청 싫어합니다. 아, 그죠?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직접 들었어. 뭐 심지어 뭐 공직기상 간 것도 해주고 간 거 아니냐. 예. 온갖 내피셜을 아.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던 이유가 네. 조국 장관 아들한테 그 선심과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간 거 간 거 아니냐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언론에다가 흘려서 또 플레이까지도 했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그렇게 알아요. 보이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최강욱만이 윤석열 총장을 반대했으니까. 그렇지. 어. 그리고 앞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도 엄청 일침 엄청 났잖아요. 예. 국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까시지. 네. 그러니까 최강- 저같이 고발이라도 안 했어야 되는데 둘 다 고발. 최강욱 의원은 정의감보다는 성격이 좀 거칠어요. 예. 많이. 그렇죠. 근데 야. 우리는 저런 분이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진짜 잘 싸울 수 있는 네, 사람. 지금 시대. 왜냐하면 예.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고 많이 배우세요. 저한테 배우시면 안 돼요. 무서운 표정 한 번만 지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아, 표정으로 싸우는 분이 아니야. 그럼요. 아. 직업과 이분은 얼굴이 법과 원칙으로 싸우는 분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님, 네, 특검법으로. 한동수 감찰부장님을 얼마나 껄끄럽게 생각하고 싫어했는데 엄청 싫어해요, 저도. 네. 항상 평온한 얼굴로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예. 그런 사람들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예. 한마디 말을 없이 40분을 뭔 버텨내셨어요. 소리야? 아니야, 아까 말씀 중간에 많이 저 편집하겠다는 거야? 저게 이러지 말라고 편집하지 말라고 자, 최강 의원님. 편집하려고. 아 편집을 해야 되는데 뭘 말 많이 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얘기 여러분 예.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다 채우기가 편집을 제가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